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내적 공간 7번째 시간이고요. 연습 문제 안 푼 거 다 풀고 네, 시간 되면 다 풀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4-2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W가 finite dimensional subspace of an inner product space인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T가 W에서 W로 가는 projection on W along W perp니까 W direction W perp에서 W로 가는 projection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V죠. W direction W perp가 V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랬을 때 norm of tx 얘가 norm of 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음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이면 이제 얘 힘을 보여라 그랬죠. 지금 V가 W direction W perp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X를 뭐 U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 있죠. U가 W의 원소고요. Z는 W perp의 원소 이렇게 놨을 때 이제 X를 U 플러스 Z 이렇게 유니크하게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TX는 정의에 의해서 U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X는 U 플러스 V죠. U 플러스 Z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norm of U의 제곱이 norm of U 플러스 Z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제 양변 제곱했어요. 네, 우리 제곱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U랑 Z는 orthogonal하죠. U는 W에 있고 Z는 W 펄판에 있으니까 U 플러스 Z의 제곱을 norm of U의 제곱 더하기 norm of Z의 제곱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그래서 exercise 2의 1번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지 묻는 건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norm이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제 4-2번은 뭐 어렵지 않죠. 말만 좀 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제 4-3번 보겠습니다. V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S랑 T가 V의 सब셋이에요. 그리고 W랑 W 프라임이 finite dimensional 이제 subspace of 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을 증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S가 T보다 T에 포함되면 그러면 T perp가 S perp에 포함됨을 보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이거 전부 그 듀얼 스페이스 단원에서 다 이제 비슷한 명제들을 증명했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걸 잘 떠올리면서 혹은 듀얼 스페이스를 안 봤다면 지금 처음 보는 거긴 하겠지만 여튼 듀얼 스페이스 단원에서 연습 문제 풀면서 지금 비슷한 명제들을 다 증명했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S가 T에 포함되면 T 펄프는 S 펄프에 포함된다. 이건 정의대로 하시면 되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T 펄프가 S 펄프에 포함된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X가 T의 펄프 안에 있으면 X가 S 펄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X가 T의 펄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라지 T의 원소 스몰 T에 대해서 X 내적 T가 0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라지 T가 라지 S를 포함하니까 모든 라지 T의 원소에 대해 성립한다면 모든 라지 S의 원소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 거죠. 뭐가? X 내적 S를 해준 게 0 된다라는 성질이 라지 S의 원소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필요 충분은 아니고요.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X 내적 S가 0이다. 이건 정의에 의해서 X가 S 펄판에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 끝이고요. 자, 두 번째. S가 S 펄프의 펄프 안에 있으면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닐 수 있지만 얘는 벡터 스페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벡터 스페이스죠. 얘는 무조건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S는 S 펄프의 펄프 이렇게 쓰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S 아무런 거나 그냥 벡터 스페이스 아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죠. 여튼 하지만 이 정도 포함 관계는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증명 어렵지 않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X가 S 안에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x가 s 펄프의 펄프 안에 있으면 보여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x 내적 w로 할까요? w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For all w in s 펄프.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x가 s 안에 있으면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얘를 보이고 싶으니까 자, take s의 원소 x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든 w, s 펄프 안에 있는 모든 w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w도 이제 가져옵니다. s 펄프 안에 있는 w를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면 정의에 의해서 w가 s 펄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By definition w를 s의 원소랑 내적을 하면 0이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의 원소 x가 있으니까 x랑 내적했을 때 0 된다 이 뜻이 되겠죠. 됐죠? 네, w랑 x랑 내적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 내적 w는 뭔데요? w 내적 x를 컨주게이트 취한 거니까 0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w가 w 펄프의 펄프 안에 있다 라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같아진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w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면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finite dimensional 이라는 말이 붙었죠.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면 w가 w 펄프의 펄프랑 같습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얘는 알죠? is already proved. 이건 이제 증명이 됐고요. 이제 반대쪽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 take x를 이제 w 펄프의 펄프 안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x 내적 w는 w를 하지 말고 y를 할게요. y는 0 for all y in w perp. 이게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if 여기는 x가 w 안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x가 w 안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x 내적 y는 0이 되는 y가 0이 안 되는 y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유제 4-1에서 유제 4-1을 보시면 w가 finite dimensional subspace라고 얘기를 했을 때 x가 w 안에 없으면 어떤 w 펄프 안에 있는 y가 있어서 x 내적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x가 w 안에 없으면은 이 조건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x가 w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명 끝났죠. w 펄프 안에 있으면 w에 있어야 되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유제 4-1을 사용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유제 4-1에서는 그때 증명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그때 이제 orthogonal projection 이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는 게 이 명제를 증명할 때 중요하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가 w가 아니면 그러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등식이.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발레가 problem 6에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어떤 게 발레가 될지 볼 거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w 플러스 w 프라임의 펄프가 w perp intersection w prime perp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컨테인먼트를 보이는 거죠. 이쪽이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된다. 또 다른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된다. 이걸 보이는 거니까 자, x를 w 플러스 w 프라임의 펄프의 원소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죠? 정의에 의해서 x 내적 y는 0 for all y in w 플러스 w 프라임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근데 얘가 성립을 하면 x 내적 w는 0 for all y in w 얘가 성립을 하겠죠. 이게 일단은 이쪽만 봅시다. x 내적 w는 0 이게 모든 라지 w의 원소 스몰 w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죠. 왜요? 라지 w가 라지 w 더하기 라지 w 프라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맞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논의에 의해서, 그죠? 여기서 했던 논의에 의해서 네, x내적 이제 w 플러스 w 프라임 안에 있는 모든 친구에 대해 성립을 했으면 w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겠죠. 네,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왜 이게 성립하는지 아시겠죠? 네, 임의의 라지 w 원소 스몰 w는 여기서는 이제 스몰 w 더하기 0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사실 라지 w 더하기 라지 w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라지 w랑 라지 w 프라임을 포함하는 सब스페이스 중에 제일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x내적 w 프라임도 0이 됩니다. 모든 라지 w 프라임의 원소에 대해서. 됐나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만약 두 개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지 w 플러스 라지 w 프라임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y를 여러분이 w 플러스 w 프라임이라 쓰고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쓴 다음에 x내적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x내적 w 더하기 x내적 w 프라임으로 쪼개질 거고 그게 0 더하기 0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될 겁니다. 필요충분 조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w 펄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w 프라임의 펄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필요충분 조건이 돼가지고 여기 안에 속하면 여기 안에 속하고 거꾸로 여기 안에 속하면 여기 안에 속하는 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기서 w랑 w 프라임이 finite dimensional이다 이런 조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이 조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임의의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w intersection w 프라임의 펄프는 w perp 플러스 w prime perp 이거는 finite dimensional이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v가 finite dimensional 그러니까 w prime만 finite dimensional이면 되는 게 아니라 v가 finite dimensional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없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finite dimensional 조건이 필요한 명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듀얼 스페이스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사실 얘랑 듀얼 스테이트먼트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W 자리에 W 펄프를 집어넣고 W 프라임 자리에 W 프라임 펄프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었었죠. 사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 대신에 W 펄프, W 프라임 대신에 W 프라임 펄프를 넣겠다고요. 지금 전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임의의 सब스페이스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니까 W 펄프도 सब스페이스, W 프라임 펄프도 सब스페이스니까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어넣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될 텐데 근데 W 펄프의 펄프가 W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2번에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finite dimensional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finite dimensional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듀얼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identify가 된다고 했어요. 사실 사는 공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identify를 시켰는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겁니다. 아예 같은 거예요. 셀스로서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identify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W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죠. W랑 W 프라임이 finite dimensional이니까. 그래서 이제 W perp 플러스 W 프라임의 perp의 perp가 W intersection W 프라임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또 양변에 이렇게 perp를 또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perp를 취할게요. 양변에 perp를 취하겠습니다. perp를 취해도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없애고 싶은데 여기 있는 펄프랑 여기 있는 펄프를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 있죠. 왜냐면 이 친구도 finite dimensional이니까. 왜냐면 이게 V의 subspace잖아요. 근데 V가 finite dimensional이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도 finite dimensional이 돼가지고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 대해서는 펄프의 펄프는 자기 자신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W perp 플러스 W prime per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아져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V가 finite dimensional이다 라는 조건은 이제 여기서 쓰인 거예요. W랑 W 프라임이 finite dimensional이고 V가 finite dimensional이 아닌 경우는 이제 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여러분 뭐 찾아보려면 찾아보시고요. 힌트는 문제 6번 공부를 하시면 problem 6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거 이용해서 찾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네, 그거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튼 네. 아닌가? 안 찾아질라나? 잘 모르겠어요. 네. W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경우는 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W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아니라 파이니트 디멘셔널인 경우는 글쎄요. 이게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튼 파이니트 디멘셔널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얘 조건이 가정이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지적하고 싶으시면 지적하셔도 돼요. 지금 발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예, 필요하긴 할 겁니다. 네, 필요하긴 할 거예요. 자, 여튼 유제 4-4번 볼게요. 자, V가 C-1부터 1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모임이죠. 실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실수값을 갖는 실수값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내적을 뭐 맨날 하던 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gt, dt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we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건데 얘는 even 펑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우함수죠. 그리고 WO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 얘는 odd 펑션들을 모아놓은 odd 서브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이겠죠. 뭐 여튼 네, V의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얘네들이 사실 서브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걸 보이는 건 어렵지 않죠. even 펑션 더해봤자 even 펑션이고 odd 펑션 더해봤자 odd 펑션이고 상수해봤자 뭐 변하는 거 없죠. 여튼 얘가 이제 서브스페이스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W2의 펄프가 WO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W2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 아닙니다. 지금 even 펑션들을 모아놨다고 했으면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것 같진 않죠. 네, 사실 폴리노미얼만 보더라도 뭐 1, x제곱, x 4제곱 이렇게 무한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셋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W2는 infinite dimensional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튼 W의 펄프가 W5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W2의 펄프가 W5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W5가 W2의 펄프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이시면 되겠죠? 자, X가 F라고 할게요. 자, F가 W2 펄프 안에 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F 내적 그 다음에 G는 0 for all G in WE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F랑 G랑 내적했을 때 이게 모든 WE 안에 G에 대해서 F 내적 G가 0이다. 얘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가 F가 odd 펑션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죠? 여기 이걸 다시 쓰면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gt, dt는 0 for all g in we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ven 펑션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항상 0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f가 이제 odd 펑션인지 odd continuous 펑션인지를 이제 보이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헷갈리는 문제네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이게 fx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속함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귀찮긴 한데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친구가 0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해봐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고 해봐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친구를 부정적분한 거 이게 라지 f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라지 ft에다가 x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x 대입한 걸 뺀 게 0이란 얘기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x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스몰 fx 빼기 f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fx가 기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f가 w5 안에 있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명제를 증명을 하면 그럼 f는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f는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명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명제를 보이고 싶습니다. 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gt를 잘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가 fx가 그러니까 이 gt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이너스 x부터 x까지는 한없이 1에 가깝고, 그죠? 한없이 1에 가깝고 마이너스 x를 벗어나서는 0에 가까운 뭐 이런 함수였다라고 치면 그냥 이제 대충 그냥 만약에 이제 연속함수란 조건을 무시하고 g라는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gt, d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부터 x까지만 살아남고 그죠?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t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끝난 거죠. 하지만 문제는 g가 이제 continuous 펑션이에요. 이게 even인 건 맞지만 그죠? y축 대칭이니까 even인 펑션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제 continuous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uous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살짝.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 거죠. 살짝. 여기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됐나요? 살짝 바꿔줘요. 그래서 어떻게 g를 정의를 할 거냐면 define 자, 그래서 이게 이제 want고요. 이게 보이고 싶은 등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g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gt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마이너스 x까지는 0. x를 픽스를 하고요. fix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픽스를 하고 그때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까지는 엡실론은 양수고요. 굉장히 작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임의의 실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실수. x에 따라서 약간 그 바운드가 결정이 되긴 하겠죠. 근데 x는 이제 최대한 사실 이게 0일 때는 상관없잖아요. x가 0일 때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튼 엡실론이라는 건 좀 x에 의존하긴 할 겁니다. x에 의존하긴 하겠지만 여튼 엡실론은 이제 x에 디펜드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이 대충 여기에 있도록 하는 굉장히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얘는 이제 리니어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부터 x 마이너스 엡실론까지는 1로 생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까지는 x까지는 그 리니어하게 이렇게 내려가게 생겼고요. 제가 이제 식을 쓰기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t가 x 이상일 때는 0이 되도록 이렇게 gt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 dt, ft gt dt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은 무시해도 되죠. 0은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리니어한 친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까지 ft 그 다음에 리니어 펑션이 있고요. 그리고 dt. 그러니까 먼지 쓰기 귀찮아서 제가 네모로 적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부터 x 마이너스 엡실론까지는 ft dt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x까지 ft의 리니어한 펑션 d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0이잖아요. 지금 이게 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0이에요. gt가 지금 even 펑션이니까 그죠? 이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y축 대칭이 되도록 리니어하게 잡으면 이게 gt가
y축 대칭이 되니까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엡실론이 이제 x가 딱 고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x가 딱 고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엡실론이 변수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어떤 x에 디펜드하는 바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처럼 생각을 할 텐데,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변을 리미트를 엡실론을 0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변에 있는 함수를 리미트 엡실론을 0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얘네들의 바운드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까지 ft 네모 dt가 적어도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ft라고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연속함수잖아요. 그죠? f라고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f라고 하는 게 닫힌 구간에서 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이 존재해요. 최소값하고. 그래서 by maximum, minimum, 이렇게 불렀나? 맥시멈 미니멈 theorem이라 하나요? absolute 뭐라고 하죠? 여튼 네, 뭐라고 제가 영어로 쓰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extreme value theorem? 그것도 아닌데. 여튼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튼 f가 continuous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there exists 어떤 실수 라지엠이 있어서 절대값 f가 라지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절대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까지 절대값 ft의 네모 dt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그죠? 이거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거의 절대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미적분학에서 아마 했겠죠?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그죠? 별거 아니고 얘가 성립한다는 거랑 동치인 명제가 얘가 성립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알겠죠? 지금 함수가 더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보시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부등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여튼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자, 이쪽에 있는 친구는 라지엠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죠? 얘는 이제 라지엠보다 작거나 같고 엡실론에 의존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라고 하는 것도 1보다 작거나 같죠. 지금 네모라는 리니어 펑션이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까지 라지엠 dt보다 작거나 같고 이 친구는 라지엠의 엡실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절대값은 라지엠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의 절대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라지엠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로 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네. 왜냐면 그 라지 fx, 그러니까 스몰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면 라지 fx 마이너스 엡실론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연속함수니까 적분하는 함수 부정적분도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엡실론이 x로 갈 거고 얘도 마이너스 x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여기 이 보라색 안에 있는 친구,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 이 친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좌변은 당연히 0으로 가죠. 예. 엡실론이 아무것도 없네. 리미트 엡실론 0으로 갈 때 0은 0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은 0으로 가고 우변은 얘로 가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증명 끝났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증명이 끝났잖아요. 그죠? 보이고 싶은 거 증명 끝났으니까 증명 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게 f가 w의 펄프 안에 있으면 이 명제에 의해서 f가 w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왼쪽 가는 걸 보여야겠죠. 지금 우리가 f가 w 안에 있으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쉬워요. 왜냐면 f가 odd 펑션이면 g가 even 펑션이니까 곱하면은 전체적으로는 odd 펑션이죠. 그죠?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죠. 그러니까 기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가 odd 펑션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dt는 0이다 라는 거는 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2 펄판 있다는 게 w 어드 안에 있다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w5 안에 있다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게 이게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요. 선형대수에서 자주 보는 아규먼트는 아니긴 한데 해석개론에선 좀 자주 보는 아규먼트긴 합니다. 여튼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예제 5번 볼게요. 각각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V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W로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이걸 찾으라는 거죠. Approach WV 얘를 찾아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1번 V는 R2라고 하고요. W는 X, Y, Y는 4X, 그 다음에 V는 2,6 이렇게 놔볼게요. 자, 2,6을 WV로 프로젝션을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죠? norm of V의 제곱분에 WV로 정사형을 시키는 거니까 W의 orthonormal basis를 찾아야 되죠. 그걸 찾아야지 우리가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W의 orthonormal basis 찾아야 되는데 얘는 사실 span of 1,4죠. 네. x가 1일 때 y가 4하고 사실 지금 식이 하나인데 R2에서의 식이 하나니까 2 빼기 1 하면 1 얘가 바로 이제 W의 디멘션이 되겠죠. 디멘션이 이제 1입니다. 식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디멘션은 하나 떨어져서 이제 디멘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넌제로 벡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1,4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W가 span of 1,4입니다. 그러니까 W의 orthonormal basis는 1,4 그냥 그 자체로 올소고널 하니까 그죠? 1,4라고 하는 집합은 올소고널한 집합이죠. 두 개를 가져올 게 없으니까 가져올 게 없으면 올소고널 한 겁니다. 이거 올소고널 하니까 우리가 normalize만 해주면 올소노멀 베이시스 찾는 거죠. 그래서 1,4를 normalize를 해주면 루트 17분의 1에 1,4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올소노멀 베이시스죠. W에. 그래서 우리는 루트 17분의 1,4 위로 정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norm of V의 제곱분의 1이 아니라 V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네. 이 친구를 여러분이 스몰 w라고 했을 때 norm of W의 제곱분의 W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적혀요? V 내적 W 얘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V를 W 위로 정사형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해주면 지금 norm of W의 제곱이 1이죠. 지금 제가 1로 맞춰놨죠. 그래서 이거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V 내적 W 얘를 봐야 되는데 V랑 W랑 내적을 해주면 루트 17분의 1에 대해서 2 더하기 24니까 26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W가 루트 17분의 1이니까 17분의 26에 1,4 얘가 바로 이제 정사형을 시킨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2,6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17분의 26에 1,4로 이렇게 W 위로 정사형을 시킬 수 있다. W가 라인이잖아요. 그죠? W 라인 Y는 그러니까 좀 예쁘게 그려봅시다. 2,6이라는 벡터는 여기에 있는 벡터인데 근데 1,4는 기울기가 4니까 좀 더 가파르게 있죠. 1,4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벡터를 y는 4x 위로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벡터는 바로 17분의 26에 1,4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2,6에서 색깔을 맞춰 씁시다. 자, 2,6에서 17분의 26 1,4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17분의 34에서 26 빼면 8이고 그 다음에 17분의 아이고 조금 힘드네요. 17분의 17 곱하기 6에서 26 곱하기 4를 빼는 거죠. 그러면 6, 7에 42, 102. 그 다음에 4, 6에 24, 2, 4, 8, 104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을 해주면 0이 되죠. 지금 8 빼기 8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직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괜찮죠? 네, 뭐 이 정도 지금 얘기를 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복잡한 내용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던 거 하는 거를 조금 일반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볼게요. 자, V가 PR이고 W는 이제 P1R입니다. P1R은 이제 1차 함수들의 1차식들의 집합이죠. 1차식들의 집합. 그래서 여러분이 V는 4 플러스 3x 빼기 2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 V 안에 있는 친구죠. 얘를 이제 W로 정사형을 시키고 싶어요.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줄 거냐면 0부터 1까지 FTGT, DT 이렇게 줄게요. 그랬을 때 이제 정사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W의 orthonormal basis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P2R의 orthonormal basis 찾았잖아요. P1R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3x 이게 바로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이용해서 했었던 거네요. 0부터 1까지니까 따로 해야겠죠. 따로 해봅시다. 일단 W의 orthonormal basis를 찾아야 돼요. W의 orthonormal basis를 찾아야 우리가 정사형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의 orthonormal basis 찾기 위해서 먼저 일단 베이시스 먼저 찾습니다. 베이시스를 1x 얘가 바로 베이시스죠. 그래서 얘를 이제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은 1 그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x를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x에서 뭘 뺄 거예요? 그렇죠. 1을 쓰시고 1의 크기의 제곱이 여기 안에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1하고 x하고 내적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1의 크기의 1의 1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이게 뭔가요? 1하고 1하고 내적한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dt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norm of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하고 x하고 내적한 걸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곱하기 x의 dt 1 곱하기 t의 dt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t 제곱이 돼서 그래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빼기 2분의 1 얘가 바로 orthogonal 이제 벡터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orthogonal basis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normalize까지 해줘야 orthonormal basis가 되는 겁니다. 1은 아까 크기가 1이라 했으니까 normalize를 해봤자 자기 자신일 거고 x 빼기 2분의 1의 크기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시면 얘는 3분의 1 x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1 대입하면 8분의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3 곱하기 4 하시면 12분의 1이죠. 12분의 1, 그거가 크기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12분의 1에 대해서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2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까지 곱해주시면 루트 3의 2x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W의 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지금 orthonormal basis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orthonormal basi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orthonormal basis에 대해서 우리가 V를 이제 정사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사형이 되나요? 그죠? normal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다 normalization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크기는 다 1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V를 W1 얘를 W1 얘를 W2라고 했을 때 W1으로 정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V를 W2로 정사형을 시키고 얘가 바로 orthogonal projection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theorem 6.6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자 V하고 4 플러스 3x 빼기 2x 제곱하고 지금 1하고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W1 앞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V내적 W2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 플러스 3x 빼기 2x 제곱에 루트 3 2x 빼기 1 이걸 해주고 여기를 이제 W2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x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빼기 3분의 2x 세제곱이니까 1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이 맞겠죠? 6분의 9 빼기 4 하면 5니까 4 더하기 6분의 5 하면 6분의 29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6분의 29 W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루트 3은 좀 끌어내고 안쪽에만 계산을 해보면 네, 전개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6x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8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8x니까 5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잘 있겠죠? 네. 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3분의 8x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x 제곱 빼기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2분의 5 빼기 4잖아요. 그래서 3분의 5에서 2분의 5를 더한 다음에 4를 빼는 거니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1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분의 4 더하기 3은 7에서 1을 빼는 거니까 6분의 1인가요? 6분의 1인 것 같아요. 네, 6분의 1. 그래서 아마 제 계산이 맞는다면 얘가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3에 대해서 W2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W1은 1이라 그랬고 얘는 이제 루트 3의 2x 빼기 1이라 그랬으니까 6분의 29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돼가지고 x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6분의 3을 빼는 거니까 3 빼면은 26인가요? 네, 13 이렇게 될 것 같네요. 확신은 안 듭니다. 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제 5-1번 볼게요. 자, V가 C 0, 1 이렇게 놨을 때 그리고 F랑 G를 내적한 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GT, DT라고 놨을 때 find the best second degree approximation polynomial approximation of HT는 2의 t승. 2의 t승을 이제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테일러 급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적에 대해서 베스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찾아라 지금 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H를 세컨드 디그리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려면은 P2R 위로 orthogonal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죠. 이거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orthogonal 프로젝션 한 게 이 거리, 얘로 결정되는 거리에서 봤을 때 제일 가깝다 그랬죠. 그거 정상을 시킨 게 가장 거리가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니까 P2R로 정사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정사형 시킨다 이런 개념이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여튼 P2R의 orthonormal basis는 이미 찾았죠? 이 내적에 대해서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3x, 루트 8분의 5에 3x 제곱 빼기 1 이건 이미 찾았으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의 t승을 가지고 이제 내적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t승, 얘를 이제 W1, 얘를 W2, 얘를 W3라고 했을 때 2의 t승하고 W1하고 이제 내적을 해보도록 합시다. X 말고 T로 쓸까요? 네, T로 씁시다. 뭐 상관없지만 네. 보기 좋으라고 T의 제곱 이렇게 쓰고 2의 T승하고 W1 이 친구를 이제 내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t승에 루트 2분의 1 dt) 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틀린 거 없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계산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끌어내시면 2의 t승 적분하면 2의 t승이니까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의 t승하고 w2하고 내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t승에 대해서 w2가 루트 2분의 3t니까 루트 2분의 3을 끌어내시면
그럼 t 곱하기 2의 t승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t 곱하기 2의 t승을 적분을 해야 됩니다. t는 미분할 거고 2의 t승은 적분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2의 t승에서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고 그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t승 dt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하면 2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빼면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적분하면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지워지면서 루트 2분의 3에 대해서 2분의 2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2의 t승하고 w3하고 대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t승의 루트 8분의 5에 대해서 3t제곱 빼기 1 dt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8분의 5를 끌어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t승의 3t제곱 빼기 1이죠. 자, 이것도 부분적분 해보면 되겠죠. 자, 루트 8분의 5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친구는 미분, 이 친구는 적분할 거죠. 그래서 2의 t승의 3t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신 다음에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뺄 거고요.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친구 미분할 거니까 6t 곱하기 2의 t승 dt 이렇게 되겠죠. 좀 왼쪽에 씁시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t는 또 미분할 거고 2의 t승은 적분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뺀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 곱하기 2의 t승 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8분의 5에 대해서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2가 나오니까 2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빼기 여기다 1 넣으면 6, 2 dt는 빼야죠. 네, dt 없고요. 6, 2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더해줘야죠. 더해주는 거죠. 6, 2 플러스 2분의 6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6, 2 빼기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아니지.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2가 있고요. 이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2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제 끝났죠. 이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approximation은 뭐냐면 2의 t승 w1 더하기 2의 t승 w2 더하기 2의 t승 w3 얘를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거니까 w1이 지금 얘였잖아요.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t승 w2를 해주면 이게 이거였죠. 루트 2분의 3에 2분의 2였고요. 그리고 이제 w2는 루트 2분의 3t였으니까 이게 루트가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2의 t승 w3는요. 루트 8분의 5에 2 빼기 2분의 14였고 w3는 루트 8분의 5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워지겠죠. 이게 지워지고 그리고 3t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2차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 뭐 전개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빼기 1이 있으니까 좀 전개를 하셔서 뭐 좀 더 정리를 하실 거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best secondary polynomial approximation이 됩니다. 여기 테일러 다항식하고 좀 다르지만 여튼 approximation을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problem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벡터 스페이스고 베타를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X 내적 Y라고 하는 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bi, 바라고 정의를 할 건데 지금 베타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타가 주어져 있어요. 베타가 이제 베이시스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x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vi y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i, vi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x 내적 y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베타가 이제 인피니트한 경우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VI가 뭐 distinct 뭐 이런 말을 써놨죠. 여튼 네. AI하고 BI는 F 안에 있는 거고요. VI는 이제 베이시스 베타 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 VI들은 디스팅트하다. 뭐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웰 디파인 되어 있죠. 왜냐면 베이시스니까 이 AI하고 BI는 유일하게 결정되잖아요. X를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Y를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유니크하게 결정되니까 X 내지 Y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에 의존하는 정의죠. 베타에 따라서 AI하고 BI가 달라질 테니까 내적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튼 이건 베타에 의존하는 내적의 정의인데 이제 우리가 보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이너 프로덕트다 라는 걸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4개 우리가 그냥 맨날 하는 대로 똑같이 루틴하게 하시면 되죠. 자, x1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i, v, i라고 하고 x2를 뭐 인테그랄 i는 1부터 n까지 bi, vi라고 하고 y를 인테그랄 i는 1부터 n까지 ci, vi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x1 플러스 x2 내적 y는 뭐가 되나요? 정의에 의해서 x1 플러스 x2가 시그마 i부터 n까지 ai 플러스 bi의 vi니까 ai 플러스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플러스 bi의 ci 바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똑같이 n으로 맞출 수 있는지 아시나요? x1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vi가 x2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vi랑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다르면은 그걸 다 합쳐서 개수는 0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베타에서 여러분이 베타에서 x1을 a1 v1 더하기 a2 v2 더하기 a3 v3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치고 x2는 만약에 a1 v1 더하기 a2 v2 더하기 a4 v4 그러니까 b1으로 써야겠네요. b2 b2 더하기 b4 b4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1을 표현하는 데는 이런 벡터들이 필요하고 x2를 표현하는 데는 이런 벡터들이 필요했다면 그러면은 합치면 되는 거죠. 이제 v4 앞에는 0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v3 앞에는 0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v1, v2, v3, v4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n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벡터의 개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냥 인덱스일 뿐이고 vi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인덱스를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붙이는 거고 여튼 n이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그 정보는 x1에서 필요한 벡터, 그 다음 x2에서 필요한 벡터, 그 다음에 y에서 필요한 벡터 이거를 다 모아놨을 때 유한집합이잖아요. 그 유한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여튼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i1부터 n까지 ai, ci 바고요. 더하기 시그마 i1부터 n까지 bi, ci 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x1 내적 y 그 다음에 얘는 x2 내적 y니까 이렇게 합을 갈라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상수배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뭐 k라고 하면 여기 k가 됐을 거고 k 꺼내졌을 거고 그럼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x1, x하고 y하고 이 노테이션 따라서 할게요. x 내적 y의 바는 뭐가 될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bi 바의 바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바의 bi 이렇게 되겠죠. bi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i의 ai 바니까 얘는 이제 y 내적 x가 되는 겁니다. x가 0이 아니면 x 내적 x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의 ai 바니까 시그마 1부터 n까지 ai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양수죠. 얘가 x가 0이 아니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힘을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노테이션을 조금 헷갈리게 적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이 말을 앞에다 그럼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이 노테이션 하에서 이렇게 두 개를 증명을 한 겁니다. 이 노테이션 하에서 얘를 증명을 한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너 프로덕트 힘은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orthonormal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확인하면 되는 거죠? VI하고 VJ하고 내적을 했을 때 0 되는지 델타 IJ가 되는지 크로네커 델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orthonormal해지는 거죠. 그래서 VI 내적 VJ의 정의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I하고 J하고 같았으면 그러면은 결국 VI하고 VI하고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의에 의해서 VI 앞에 있는 개수랑 VI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건데 더할 게 하나밖에 더하는 방법이 더할 게 없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더해봤자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I랑 J랑 달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I랑 J랑 달랐으면 VI랑 VJ랑 이제 내적을 할 건데 그럼 VI라고 하는 친구는 1 곱하기 VI 더하기 0 곱하기 VJ 이렇게 되고요. VJ라는 친구는 0 곱하기 VI 더하기 1 곱하기 VJ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0 플러스 0 곱하기 1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베타는 orthonormal basis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에 가깝고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말장난인데 그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베이시스에 따라서 내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결정되면 그 베이시스를 orthonormal basis로 갖도록 내적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problem 2 보겠습니다. problem 2. 자, norm space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norm space 얘기는 많이 했었죠. 이제 norm이 정의된 스페이스일 텐데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온 스페이스로 norm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하는 펑션이 있으면 그걸 norm 스페이스를 할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도 뭐예요?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불렀잖아요. norm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norm 스페이스는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인데 여기에 뭐가 주어진 거냐면 endowed with a function norm이라고 하는 펑션이 주어진 거예요.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V에서 0 이상의 실수로 가는 함수예요. 얘를 우리가 이제 norm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properties for xy가 v 안에 있고 a가 f 안에 있을 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a, b, c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norm of x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은 x가 0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봤었던 성질이죠. 봤었던 성질인데 그 성질들을 따와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norm of ax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값 a, norm of x여야 되고요. a는 스칼라, x는 벡터죠. 그리고 norm of x 플러스 y가 norm of x 플러스 norm of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립하면 세 가지가 성립하는 펑션을 norm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에서 정의된 norm이 실제로 norm이 되는 거죠. 이 센스에서도 norm이 되는 거죠.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norm이 이 세 가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or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rm이 이너 프로덕트에서 유래된 것만 norm이 아니라 그냥 이 성질을 만족하는 아무런 펑션 전부 다 nor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V는 R2라고 하고 이제 norm of A, B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도 norm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얘가 이너 프로덕트에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너 프로덕트가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있어서 그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norm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세 가지는 성립하면 norm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식 가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A번부터 볼게요. 자, 이 친구가 norm이 0일 필요충분 조건을 따지는 거죠. norm of A, B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데 정의에 의해서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찾는 거고 A는 B는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B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로 벡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증명 끝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스칼라벨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CA, B라고 하는 친구의 norm을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CA, CB의 norm을 보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절대값 CA 플러스 절대값 CB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C 곱하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C 곱하기 norm of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증명 끝 됐고요. 자, 이제 C번만 보이면 되겠네요. C번은 뭐죠? A, B 플러스 C, D라고 하는 친구의 norm이 이제 norm of A, B 플러스 norm of C, D 얘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얘는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 A 플러스 C 플러스 절대값 B 플러스 D고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C 플러스 절대값 D죠. 오른쪽이 당연히 크거나 같죠? 이게 삼각부등식이죠. 절대값 A 플러스 C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C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B 플러스 D는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D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여튼 세 가지를 다 확인했으니까 이 친구는 norm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V를 이번에는 C01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연속함수들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norm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t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절대값 ft 중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그냥 f의 최대값을 norm으로 택할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니까 항상 최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값을 norm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norm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orm of f가 0이면 그거의 필요충분 조건이 f가 0인 것인가 묻고 있는데, f가 0이면 norm of f가 0인 건 당연하죠. f가 0이면 맥시멈도 0이겠죠. 그러니까 f가 0이면 norm of f가 0이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이제 norm of f가 0이면 f가 0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맥시멈까지 절대값의 맥시멈이 0이면 그러면은 사실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f가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어딘가에서 0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절대값이 1이니까 최대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대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norm of f가 0이라는 얘기는 최대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f가 0일 수밖에 없죠. f가 항등적으로 identically 0일 수밖에 없습니다. identically 0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다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가 0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당연하죠.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상수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건데, 자, norm of CF 얘를 이제 한다고 하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맥시멈 T 0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할 때 절대값 CFT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절대값 CFT는 뭐 절대값 C 곱하기 절대값 FT 이렇게 당연히 갈라쓸 수 있고, 이 친구의 최대값을 보는 건데, 절대값 C를 여러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겠나요? 네, 끌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값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절대값 c배를 한 다음에 맥시멈을 취하는 거나 맥시멈을 계산하고 절대값 c배를 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이거 굳이 증명해야 되진 않겠죠? 이런 거 증명, 여러분 충분히 이거는 직관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게요. 증명을 굳이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이제 증명하는 거를 자세히 하는 거는 이제 해석해놓은 시간에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이게 절대값 C 곱하기 norm of f가 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norm of f 플러스 g가 이제 norm of f 더하기 norm of g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맥시멈 t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정의됐을 때 절대값 f 플러스 gt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ft 더하기 gt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 함수는 절대값 ft 더하기 절대값 gt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함수가 더 커졌으면 맥시멈도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얘는 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맥시멈 of t 0일 절대값 ft 더하기 맥시멈 t 0일 절대값 g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등호 아니에요. 등호 아닙니다.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 ft, 절대값 gt라는 두 개의 함수의 합을 보고 있는데, 절대값 ft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랑 절대값 gt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부등호는 성립을 하죠.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ft가 이렇게 생겼고 gt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ft랑 gt랑 더했을 때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거는 모르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예시가 좋지 않은데 죄송해요. 다시. 그 부등호가 성립하는 건 알겠나요? 부등호가 성립하는 이유는 알겠나요? 이거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아실 텐데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절대값 ft의 최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ft의 최대값이 라지 m이야. 그리고 절대값 gt의 최대값이 라지 n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절대값 ft 더하기 절대값 gt는 라지 n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가 라지 n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얘가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의 최대값은 라지 n 플러스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거의 최대값은 얘가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대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등호는 자명한데 그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ft가 이렇게 생겼고 gt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2차 함수예요, 둘 다. x축, y축 이렇게 놓으면 이게 ft, 얘가 gt. ft 더하기 gt를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인 ft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 gt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ft 더하기 gt의 최대값은 ft의 최대값하고 gt의 최대값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왜요? ft 지금 여기서의 함수값은 이거랑 ft에서는 얘, gt에서는 얘를 더한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여튼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norm of f고 얘는 norm of g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or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거 전부 다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프로블럼 4에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프로블럼 3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까지는 전부 벡터 스페이스였잖아요. 지금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번에는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고 셋으로 할 거예요. 매트릭 스페이스는 셋인데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게 없어도 돼요.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덧셈하고 스칼라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덧셈하고 스칼라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그래요. 그래서 셋인데 그 셋이 아무런 셋이나 되는 게 아니라 펑션이 있어야죠. 어떤 펑션이 있냐면 거리 함수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x 크로스 x에서 0 이상의 실수로 가는 펑션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istance라고 합니다. distance라고 하고요. satisfying the following properties.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있다기보다는 함수랑 같이, 함수와 x 이걸 통틀어서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거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듯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x랑 y 사이의 거리는 y랑 x 사이의 거리랑 같아야겠죠. 이걸 이제 흔히 시메트리라고 하죠.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B번은 뭐냐면 x랑 y 사이의 거리는 x랑 z 사이의 거리와 z랑 y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x랑 y 사이의 거리는 x랑 z 사이의 거리와 z랑 y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삼각부등식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랑 x 사이의 거리는 0일 x랑 네. 이게 아니고 x랑 y 사이의 거리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은 x가 y인 거예요. x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으면 거리는 항상 양수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매트릭 스페이스 정의를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정의가 조금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dxx는 0이다 그냥 그거네요.
사실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여튼 dxx는 0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 근데 네 번째 조건은 만약에 x가 y랑 다르면 그러면은 dxy는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dxx 그러니까 얘를 합쳐서 x, y의 거리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y인 것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쪽 방향이 c번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이 d번이 되는 거죠. 그죠? 합쳐서 이렇게 쓸까요? 네, 합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쓸게요. 제가 아마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수정을 할 것 같아요. 여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distan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예시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지금 명제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네요. 만약에 V가 normed space면 명제를 증명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V가 metric space with distance defined by norm of dxy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norm of x 빼기 y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norm space니까 지금 이 V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덧셈하고 스칼라베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dxy를 norm of x 빼기 y라고 정의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norm of x 빼기 y가 norm of y 빼기 x랑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같죠?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norm of x 빼기 y라고 하는 친구가 norm of x 빼기 z 더하기 norm of z 빼기 y보다 작거나 같으냐 묻는 건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norm of x 빼기 y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x는 y인 것이냐 묻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x 빼기 y가 0인 것이다 알고 있는 거니까 x 빼기 y가 0이라는 게 x가 y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스페이스가 노런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트릭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노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노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매트릭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거꾸로 가는 걸 해보려고 해요. 노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언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노멀 스페이스를 언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까지 증명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내적 공간 이어서 쭉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